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1과 총복습입니다. 1과 3 정리해봅시다. 과제 부분 진행해보겠습니다. 교재 30쪽입니다. 1번. 다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말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표 봐주시면요. 먼저 유일한 씨. 유한양행 창업자고요. 네, 큰 회사의 창시자입니다. 자, 이분이 한 말씀.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저하고 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 주세요. 자, 다음 앤드류 카네기. 미국의 철강왕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머스 헌터. 영국의 투자가입니다. 엄청난 부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정문술 씨. 전 미래산업 사장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유일한 씨의 말씀부터 우리 어떤 의미일지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일한 씨는요, 유한양행이란 큰 회사의 창업자, 설립자인데요. 본인이 만든 기업이 개인 소유가 아닌 사회의 소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6급 제1과 1항 과제 이 부분에서도 인터뷰 살펴봤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개인이 사회의 일환임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천해 보여주셨던 분이죠. 이러한 배경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었기 때문에 먼저 이분의 배경을 말해보겠습니다. 유일한 씨는 개인이 사회의 일환임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기업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신 말씀 인용해서 라는 말의 의미는 뒷부분에 여러분이 생각한 의미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 개인도 결국에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얻은 부 모두 사회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부의 성공이 아닌 사회적 환원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설명 붙여보겠습니다. 개인이 사회의 일부이다. 개인의 부와 성공보다 그 성공의 의미가 사회적 환원에 있다.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개인이 사회의 일부로 개인의 부와 성공보다는 그 성공의 의미가 사회적 환원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세부 설명 붙여볼게요. 자, 우리 기업을 경영하다를 는데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는데 어떻게 사용했던 문법이죠? 네, 중요하거나 필요하거나 어디에 좋거나 나쁘거나 한 범위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범위에 있어 라는 말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만들어서 말해보면 되겠어요. 자, 기업을 경영하는데 자,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전체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 공익성을 일깨운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 만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속한 전체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 공익성이 중요함을 일깨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설명 앞에 붙여주고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를 일깨워주는 말들, 우리 명언이라고 하죠. 자, 미국 철강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의 의미는 뒷부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기도 기회라는 거죠. 이 말은 잘 포기했을 때 더 좋은 기회와 행복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설명 붙여볼게요. 잘 포기했을 때 더한 기회와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우리 포기라는 거는 안 좋은 말로 인식되죠?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말, 포기하다. 자, 하지만은 그 잘한 포기로 인해서 더한 성공과 더한 행복이 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부연 설명 뒤에 붙여볼게요. 포기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포기해야 할 때를 잘 알고 포기했을 경우 그로 인해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앤드류 카네기의 한마디는 자, 굉장히 교훈을 주고 있죠? 누구에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교훈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성공만을 위해서 굉장히 아무것도 안 돌아보고 직진만 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직진만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말 붙여보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직진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국의 투자가 토마스 헌터의 엄청난 부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역시나 토마스 헌터에 대한 설명, 이름, 명언, 는 말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 사용해서 말해볼게요. 영국의 투자가 토마스 헌터의 엄청난 부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만큼 감수해야 할 것과 책임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 안에 그만큼 많이 가졌으니까 책임도 더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개념을 더 일깨워주는 것 같죠? 자, 이런 부연 설명 붙여볼게요. 특히나 부를 축적하여 사회 상류층에 합류한 노블레스 계층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더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미래산업사장 정문술 씨의 진정으로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뒷부분에 말 같습니다 붙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의 뜻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진정으로 자기를 버릴 때, 버리다라는 거는 결국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희생을 하다, 우리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희생을 감수하다 라는 동사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다, 그로 인해 깨닫게 되다, 사회와 함께 하게 되며 진정한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 연결해서 말해볼게요. 전 미래산업사장 정문술 씨의 진정으로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희생을 감수할 때 그로 인해 깨닫게 되고 사회와 함께 하게 되며 진정한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 같습니다. 자,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희생을 할 수 없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의 중요성과 희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자, 가르쳐주다, 일깨워주다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을 최고로 아는 사람들에게 전체를 위한 희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의 말의 뜻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2번. 여러분은 이 사회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됐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만큼 사회적 인지도도 있어서 여러분의 한마디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 만들어 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요, 불행한 삶을 살다 가게 된 경우도 많다라는 통계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나의 사회적 성공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성공이다라는 명언 남겨볼게요. 명언이니까 조금 간결하고 멋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유하게 잘 살건 가난하게 못 살건, 그리고 또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어쨌든 우리는 다 사람이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죽음 직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 이용해서 명언 만들어 볼게요.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모든 끝에는 사람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죽음에 앞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라. 내가 쌓은 부일지, 여러 사람들을 통한 추억일지를. 자, 돈 버는 거 더 중요한 거 아니고 주변 사람 챙겨가면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교훈 느껴지세요? 자, 다음. 자, 이 말은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에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성공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지? 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힘들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여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상이다. 과정을 즐기라는 말이죠. 그 과정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 힘들지만, 여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상이죠. 자, 여러분이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배우게 되는 게 있겠죠? 즐기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개념으로 명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걸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 볼게요.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라. 성공하면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배울 수 있다. 자,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배우면서 발전해가는 것도 인생이잖아요. 자, 그래서 실패는 이렇게 무언가를 얻는 성공보다도 더 귀한 가르침을 준다 라는 말 만들어 봤습니다. 3번.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 인터뷰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질문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은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 두 가지만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성공 비결 물어볼 수 있겠죠?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는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 줘도 좋겠죠?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바로 인생관이죠. 인생관을 공유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공 비결에 대한 거요. 큰 난관, 어려운 점이라는 말이죠. 봉착하다,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라는 이 큰 난관에 봉착하다를 우리 문법 시간에 공부했던 을지라도와 함께 연결해서 뒷문장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진이다 붙여서 나쁜 조건이 있지만 극복해야겠다라는 말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정말 성공하려면은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자, 이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그릇이 가득 차다, 깨끗이 미련 없이 비우는 자세, 진이다 사용해서 표현하면요, 네.
큰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지니고 그릇이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 깨끗이 미련 없이 비우는 자세를 지닌 것이 저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인생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어쨌든 키워드는 더불어 사는 행복이고요. 그 이유는 사람은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만약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행복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사회 환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본인의 인생 가치관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며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인생일 거고요. 하지만 세상에 자신만 혼자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행복도 혼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한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혼자만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환원에 관심을 갖고 사회환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부분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 읽기입니다. 한국 화폐 속의 인물. 자, 화폐, 돈이죠? 자, 눈으로 빨리 봐주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한국의 화폐에 인물이 들어가 있는 화폐는 얼마짜리라고 했죠? 네, 100원, 1000원, 5000원, 만원짜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5만원권까지도 있죠? 자, 먼저 100원짜리 화폐 속에 있는 인물과 그 업적은요? 업적이라고 하면은 한 인물이 행한 훌륭한 일을 말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100원 화폐 속의 인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고요. 조선시대의 명장으로 최초로 거북선을 만들었으며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은 1000원권 화폐 속의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1000원권 화폐 속의 인물은요, 네, 퇴계 이황, 조선시대 대표 학자라고 했고요. 자, 업적은요, 중종, 명종, 선조의 존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후진양성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이념적인 면에서 연구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 다음 5,000원권. 자, 5,000원권 속 인물은 율곡 이이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자, 율곡 이이의 업적은 자, 정치적 식견 및 폭넓은 경험으로 왕들의 신임을 얻었다고 했고요. 40세, 젊은 나이죠? 이 젊은 나이에도 전국을 주도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치적인 색깔이 서로 다른 당들이 있었고, 그 당끼리 싸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당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자, 낙향후에는 제자 교육에 힘쓴 스승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 만원권 화폐 속의 인물은요. 네, 세종대왕, 조선 제4대왕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업적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네, 한글 창제. 2009년에 발행되는 10만원권 지폐와 5만원권 지폐 중에 현재 한국에 2009년에 5만원권이 발행이 됐고요. 10만원권은 아직이죠. 준비 중이죠. 계속 토론 중이고요. 자, 어쨌든 10만원권 지폐에는 누가 선정됐다고 했죠? 네,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5만원권에는 예, 현재도 나와 있죠?
신사임당이 선정됐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의 업적 같이 눈으로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김구 선생님은 독립애국지사세요.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죠. 네,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 이후, 광복이라고 하면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해서 한국이 자유로워진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또 한국 역사에 관심 많으신 친구들은 알고 있죠. 광복 후에는 또 한국의 남쪽과 북쪽 서로 다른 사상을 갖고서 좀 부딪혔잖아요. 남한은 미국의 자본주의, 북한은 소련의 공산주의. 김구 선생님은 이런 남북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자, 그리고 5만원권의 신사임당은 여성 문화예술인의 대표죠. 회화, 서예, 문예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으며 그리고 현재 한국의 현모양처의 표본이죠. 5천원권에 있는 율곡 이희 선생님도 신사임당의 자제분 되시죠. 자, 다음 단락 그 밖에 5만원권과 10만원권 지폐 속 인물로 토론되고 거론됐던 인물들은 또 누가 있었죠? 네,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 등이었다고 했고요. 최종 선정 인물은 결국 김구와 신사임당이 됐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5만원권은 발행이 됐고요. 네,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만원권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화폐의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계속 인물과 업적 정리했었죠? 네. 인물이 업적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업적의 말은 사회에 기여했다라는 거죠. 사회 기여도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아야겠죠? 존경도. 이 세 가지가 바로 화폐 인물 선정의 기준입니다. 2번,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지폐 인물 후보자로 뽑혔던 김정희,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김정희는요, 조선의 학자이자 예술가입니다. 추사체라고 불리는 글씨체를 완성했고요. 세안도라는 유명한 그림 작품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시와 산문에 굉장히 큰 재능을 보이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독립운동가십니다. 신민회, 흥사단 등을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점진학교, 대성학교 등을 설립하여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유관순.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시 적극 참여하다가 결국 투옥되고, 자, 투옥되다라는 말은 감옥에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투옥되고 옥중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자, 순국하다라는 거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장보고 장군. 신라시대 때 청해진을 건설한 해상왕입니다. 자, 워낙 신분은 미천한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미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군대 중간관리자가 돼서 신라로 돌아와 외교에 힘쓴 분입니다. 장영실. 조선 세종 때 과학자입니다. 물시계인 자경루, 그리고 강수량을 체크하는 치구기를 발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조선 정조시대의 실학자입니다. 자, 실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죠. 현재 수원에 있는 화성, 거중기를 제작해 화성을 축조하신 분입니다. 주시경 선생님.
개화기 때의 국어학자로 한글을 대중화시키고 국어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입니다. 한용운, 독립운동가 겸 승려십니다. 불교 개혁 및 독립운동 참여를 이끄셨습니다. 마지막 3번. 여러분 나라의 집회나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중국은 우리 1원짜리부터 100원짜리까지 다 똑같죠? 바로 모택동 주석이 새겨져 있죠? 우리 모택동 주석의 업적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신해혁명 당시 혁명군에 가입하셔서 중국에 있는 외세 세력을 몰아내는데 이때부터 힘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1921년 공산당 가입 후 공산당에서 주 요직을 맡아 활동하면서 특히 항일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고 국가주석 및 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친구들한테 모택동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기보다 이런 업적을 평가한 것을 한 번에 말해주는 게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업적 평가 해보면요. 중국의 주권을 찾고 외세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으며 중국을 통일하고 대중의 정치 참여를 유지하여 중국의 자립을 달성한 중국의 정신적 아버지다. 뭐 이 정도 말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말해주면요. 중국의 1원권부터 100원권까지의 모든 지폐 속 인물은 모택동 주석입니다. 모택동 주석은 중국의 주권을 찾고 외세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으며 중국을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으며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유지하여 중국의 자립을 달성한 중국 최초 국가주석이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말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과 성공한 인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2과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